신천지 위장단체인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HWPL이 서울시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했습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또 다른 위장단체 세계여성평화그룹 IWPG의 법인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가 이주민 국제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다짐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가 개교 134주년을 맞아 제1회 아펜젤러 학술대회를 열고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의 정체성과 미래 목회자상을 살펴봤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공수처가 기소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신천지 위장단체인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HWPL이 서울시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했습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또 다른 위장단체 세계여성평화그룹 IWPG의 법인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는 지난 3일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HWPL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4월 강도 높은 행정조사와 증거조사를 실시한 뒤 HWPL의 법인 설립을 취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열지 않고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법인 목적 사업을 문화교류와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받았지만 평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와 공동으로 종교 사업을 하는 등 목적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HWPL이 국제상 수상에 대한 허위 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을 불법 점유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신천지의 또 다른 대표적인 위장단체인 세계여성평화그룹 IWPG는 법인 승인을 유지하며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3월부터 IWPG에 대한 점검을 계획하고 진행한 결과 미진한 부분들이 발견돼 후속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가부는 IWPG와 신천지의 유관성을 파악하고 있고 조사 결과 종교활동 자체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면서도 법인 취소 사유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조치를 하도록 요청을 했고 후속 조치 계획을 좀 제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또 종교성 활동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법인 취소의 사유에 이제 이른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사실 있어가지고 그 부분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여성가족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IWPG에 대한 법인 취소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IWPG는 세계평화운동을 명목으로 신천지의 포교활동을 지원하는 위장단체라며 특히 사회 각계의 유명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쳐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IWPG 내부 문서에선 여성 장관부터 정치인 가족까지 사회 각계 인사가 섭외 대상으로 제시되는 등 실질적인 포섭 시도가 일어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IWPG 업무 지침 문건에서 이만희 교주는 해외 진출과 정치, 법조인, 종교인, 방송, 언론 등 각계 인사를 주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신천지는 공인된 법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한다며 법인 취소를 통해 가출과 이혼, 학업 포기를 야기하는 신천지로부터 가정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가 제19회 이주민 국제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다짐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교회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는
역사를 직시하는 이민사회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주제로 제19회 이주민 국제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갖고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주민 국제심포지엄은 한국교회와 일본교회, 제1한인교회가 일본 내 한국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돌아보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공동 선교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내 이주민들이 더 큰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일본 사회에선 이주 노동자가 자유를 제한받을 뿐 아니라 생활 보장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도 이주 노동자에 대한 배타적, 인종주의적 차별로 인해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급속한 세계화 속에 한국과 일본 모두 이민 사회가 됐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노력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한일 제1교회는 공동 성명서에서 모든 차별에 맞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공생사회 실현을 지향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일본의 외국인 주민 기본법과 인종차별 철폐 기본법 제정의 조기 실현을 위해 힘쓴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와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역사교육과 평화교육,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주민 권리 보장이 복음 선교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아시아와 세계 여러 교회와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제1한인교회가 채택한 공동성명은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한국의 광복 이후 76년이 지나도록 양국이 여전히 화해와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먼저 사회 속 차별의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동북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목사로 기록된 김창식, 김기범 목사 안수 120주년을 맞아 이들의 발자취와 의미를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제1회 아펜젤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의 정체성과 미래의 목자상을 살펴봤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1887년 한국 기독교 최초로 신학교육을 시작한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개교 134주년을 맞아 제1회 아펜젤러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인 최초 목사인 김창식, 김기범 목사의 안수 12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교회 목회자의 정체성과 미래 목자상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주제 강연에 나선 이덕주 박사는 120년 전 한국인 첫 목사의 탄생은 한국 토착교회 목회자의 지도력에 대한 확증을 의미한다며 두 목사 안수를 계기로 한국 개신교회 목사 안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901년 미 감리회의 첫 번째 한국인 목사 안수는 한국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회 전체의 신학교육과 목회자 양성 과정을 한층 발전시킨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영석 협성대 교수는 김창식과 김기범 목사에 대해 열정적인 복음 선교자였으며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용기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창식은 1894년 평양선교 개척 과정에서 심한 매질과 배교를 강요당했음에도 신앙을 지켰고 청일전쟁 중에도 피난 대신 교회를 지키고 이웃을 돌봐 조선의 바울이란 칭송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선 목사란 누구인가를 주제로 한국교회 목회자의 역할을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뉴 노멀 시대의 목회자상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 성낙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근거해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일이 목사의 직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 목사는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와 목사는 세계 자체가 목회의 대상이라는 지평을 잃어버렸다면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동떨어진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현실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기 한국교회는 이 땅의 사회 역사적인 흐름에서 분리돼 있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자기 집단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을 위한 닫힌 제도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노멀 시대 목사는 항상 개혁되는 교회를 중심에 품고 목사의 직무에 헌신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공수처가 기소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은 교사 특별 채용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과거 수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문제가 된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은 이번에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시절 그에 맞서 출마한 진보 교육감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던 사람들이라며 당연히 복권돼야만 했던 인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H교회에 말라리아 치료제 강제 복용 논란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청의 관리감독 미흡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서초구청이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오늘 H교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비대면으로 운영되었고 확진자 동선이 없었기에 역학조사 자체가 불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확진자 관련 내용은 구차원에서 공개는 불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른 역학조사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완료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최근 생명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성총회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총회 소속 1,300여 교회가 생명 나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생명 나눔에 동참해준 예성총회에 깊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장기기증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신학운동단체인 청년신학아카데미가 오는 9일부터 기독시민을 위한 한국사 강좌를 진행합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인의 지성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문화 전통의 정신사적 배경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한국교회의 신학적 사고의 한계점을 돌아보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에 응답하는 신학을 구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년신학아카데미는 교과서적인 한국사 공부에서 벗어나 현재와 과거의 활발한 대화를 꾀할 것이라며 이번 강좌를 통해 참가자들은 한국 사회에 내재된 문제와 개혁 방향을 확인하고 한국 교회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학자 백승종 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강좌는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첫 번째 선결교회인 세종 부강선결교회가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기독청장년멜려회 한국시의도 100주년을 맞아 뜨겁게 예배하라를 주제로 학위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921년에 설립돼 충청북도 최초의 선결교회인 세종 부강선결교회가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강선결교회 송영규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으로 100주년이라는 축복의 날을 맞았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부강선결교회는 서울신학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100년 교회 기념 동판 헌정식도 가졌습니다. 예장합동교단 기독청장년멜려회 전국연합회 전국시의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제95차 학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위대회를 통하여 뜨겁게 예배하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청장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박 2일간 진행된 학위대회는 뜨겁게 예배하라는 주제로 특강과 찬양 콘서트 등 다양한 순서로 이뤄졌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와 대전시 성시화운동본부가 대전 120여 곳에서 국회에 발의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자라날 후손과 우리 자녀들 세대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국가 보건 복지 여러 가지 건강한 사회에도 엄청난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고 끝까지 이것이 철회될 때까지 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해당 법안이 반성경적 내용을 담고 있어 교회와 기독교계 활동에 제약이 될 뿐 아니라 미래 세대 교육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전단 등을 통해 내용을 알렸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전킨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제3회 전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 남장로교 파송 초기 선교사들에 대한 실존적 이해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최은수 박사는 남북전쟁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선교사들이 호남에 들어왔을 때 과거 선교사들이 겪었던 상황들과 교차되면서 큰 사역의 열매로 이어지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통해 선교사들의 호남을 향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며 거룩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킨기념관 건립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낮 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